자, 오늘 시대적 배경과 문기의 심리에 유의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는요, 단편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상으로 보면 옛날 소설이 아니라 현대 소설. 그 다음에 글의 성격은 현대 소설을 드러나면서 좀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죠. 공상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적이고 또 동화적 아이들의 어떤 심리가 드러나는 걸 봐서 아이들을 위한 글이구나, 동화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은 장소예요. 공간은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느 마을이 되겠고요. 시간적인 배경은 일제강점기, 일제가 강제로 점령한 기간 하면 1910년부터 1945년인데 그 일제강점기 안에도 1930년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 시대상을 드러내는 소재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점은 작가가 모든 것을 알아서 드러낸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소재는 잘못 받은 거스름 돈과 문기의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이 문기가 되겠죠. 주제는 양심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양심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하거죠. 그래서 이거 주제가 되겠고요. 특징은 주인공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요인과 해결 과정이 명료하다는 건 분명하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단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은 교과서 14쪽 세 번째 줄부터 15쪽 끝까지가 발단 부분. 우리 발단 부분은 인물의 소개가 되고 배경이 소개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 발단 부분이라고 우리 먼저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한번 볼까요? 중문앞 안반 뒤에 숨겨둔 공이 간데가 없다. 팔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다.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글의 주인공 문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발단 부분은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된다고 했죠. 바로 요 부분이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에요. 사건의 실마리 제시.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공, 첫 번째 줄의 공은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소재가 공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이 숙모가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도리어 그랬으면 숙모가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으면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부분에서는 삼촌이나 숙모에게 그 공이 들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으면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까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있다고 하나 했죠. 공 말고도요. 자, 쌍안경도 사건의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랍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했다. 자, 서랍안이 뒤죽됐다는 건 누가 서랍을 뒤졌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 안에 둔 쌍안경이 누구에 의해서 들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쌍안경을 들켰다는 확신이 바로 이 서랍 뒤죽박죽이면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필시일은
나고 말리라. 이거는 뭐예요? 작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으리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가슴은 두근두근 도시 그리 읽혀지지 않는가. 그럼 쌍안경과 공이 잃어버린 게 문기에게 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까 궁금하죠. 바로 이 작은 아버지에게 들켜서 문기의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가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초조한 심리. 자, 며칠 전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과거 해상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사건을 현재 일어나는 일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까지 하다가 과거 해상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이런 것들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장점은요.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이야기의 긴장이나 흥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순행적 구성을 쓰고 있습니다.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해상이 시작되는 부분, 며칠 전 일이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우리 지전이라는 거는 종이돈이죠. 이 종이돈이라는 거를 지폐라고 안 하고 지전이라고 한다는 건 바로 1930년대. 1930년대는 지폐라고 안 하고 지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0년대를 알게 해주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고깃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육점이라고 요새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고깃간도 1930년대임을 나타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은 이것이 문제가 일어난 사건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이 지전만 받지 않았다면 문기에게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사건의 발단은 바로 지전 한 장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둥금이라는 것도 우리 1930년대를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죠. 자, 둥구미는 뭐냐면요. 지프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그릇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위에 매달아서 동전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어요. 요즘은 플라스틱 바구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넣는데 예전에는 이 둥구미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이것도 1930년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은전이라는 거, 은으로 된 동전인데 우리 요즘 없죠. 이것도 1930년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원이라는 돈이 없죠. 이것도 1930년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이 거스름돈을 받은 것이 지전 9장하고 여기죠.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해서 1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요까지. 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착각하여 굉장히 큰 돈을 거슬러주는 일이 발생이 되면서 갈등의 중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제대로 그 1원을 받고 거스름돈을 몇십 전 이렇게 줬다면 일이 없을 텐데 1원을 10원으로 보고 아주 굉장히 9원에다가 뭐 몇 전을 또 이렇게 거실러 줬죠. 이것이 중심 갈등의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내가 숙모에게 받은 돈이 1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죠.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돈이 많은 줄 알면서도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어린 아이의 심리가 드러나 있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바로 어린아이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깃간 주인이 잘못 본 것인가 하고 하는 이 15쪽의 끝부분까지가 발단 부분. 발단 부분은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을 갖다가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발단 부분의 중심 내용입니다. 발단 부분까지의 내용 오늘 강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